자, 11번 삼각형 ABC에 대해서 AB 길이랑 BC 길이가 정해진 건 아니고 공만 나와 있으니까 삼각형 그림을 시작합니다. 자, 그럼 AB의 길이는 C의 대변이니까 그냥 스몰 C라고 표현하고요. AC의 길이는 B의 대변이니까 스몰 B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첫 번째 AB랑 AC의 곱이 20이라는 BC가 20이라는 걸 일단 준 거네,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sin B랑 sin C의 합이 14분의 9루트 7이다. sin B랑 sin C의 합이 14분의 9루트 7이다. 자, 누가 봐도 이 각 B랑 각 C에 대한 sin 값의 합이 14분의 9분의 루트 7인 건 관심 있어 없어? 없어. 길이 조건들이 있으니까 이거 당연히 sin 법칙으로 바꾸라는 얘기가 되는 거. 그럼 얘는 2R분의 1이고 2R분의 C가 되는 거니까 2R이 넘어가면서 곱해진다 치면 얘는 B 플러스 C가 2R 곱해지면서 7분의 9루트 7 라지 R이 된다. 자, 그냥 루트 7이 약분하면서 루트 7분의 9R이 된다. 이렇게 라지 R로 길이가 표현된다. 곱이랑 합이 주어지는 이런 두 가지 조건이 먼저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된다. 그쵸? 자, 그러면 미지수가 하나, 둘, R까지 해서 3개가 나오니까 자,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한데 세 번째로 그대로 B 더하기 C가 3분의 2 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얘는 각 A가 3분의 파이임을 논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우리 보고 이제 이 조건 안에서 방정식을 하나 더 만들라는 얘기야. 그럼 두변길이랑 끼인 각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으니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무슨 변에 대해서? 대변길이에 대해서 관찰하라는 얘기니까 무슨 법칙 쓰자는 얘기일까? 그렇지. 코사인 법칙 한번 적어보자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럼 B에서 C까지 길이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잘 생각해보자. 그럼 BC 길을 내가 또 미지수로 잡으면 또 문자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근데 아까 여기에서 이미 힌트를 주고 있어. 무슨 법칙 쓰라는 느낌으로? 사인 법칙 쓰라는 느낌으로. 그럼 이 대변길을 라지알로 표현 가능하지 않나? 얘가 2 라지알 사인 뭐가 되기 때문에 3분의 98가 되니까 2분의 루트 3 들어가면 얘가 루트 3 라지알이 돼서 R과 B와 C 사이 관계가 하나 더 밝혀지는구나. 그래서 3R의 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2BC 코사인 자 3분의 8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3R의 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자 여기 BC가 지금 20이고 얘가 2분의 1인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20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 얘가 원리방정식 열심히 푼다는 얘기죠. 자, 그럼 누구를 변형하고 싶어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식에서 세 번째 거 합과 무엇으로 곱으로 표현하여 곱셈공식 변형을 쓰면 R제곱만 예쁘게 남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 저번에 반지를 빨리 정식이죠. 끝. 자, 그래서 해석이나 그다음에 설계는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상태고. 자, 체크 잘 해서 필요한 것만 잘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면 13번을 적어봅시다. 자, 계속부터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있는데 일단 Bn의 초항은 1-D라고 되어 있는 어떤 수열이 있고 그 Bn은 등차 수열의 합으로 정의가 되네. 그래서 우리가 Bn의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 이 합으로 정의된 지금 등차 수열을 막 바꾸어도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버리면 해석이 오히려 좀 복잡해질 것 같기는 해요. 가능은 하나.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자. 먼저 절대값 나오니까 얘가 양수인지 무슨 수인지가 중요할 거고 음수인지가 중요할 거고 등차 수에는 양수와 음수가 번갈아서 나올 일은 있어 없어? 없는 상태야. 그러면 나의 등차 수의 AN이 이런 느낌을 갖겠네. 어느 순간까지는 분명히 양수로 나오다가 어느 순간까지는 음수로 나오는 공차가 음수인 상태의 그래도 저기 수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까지는 음수가 쭉 나오다가 어느 순간까지는 양수가 나오는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의 형태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인 것까지.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 b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네가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AT로 나올 거니까 그 뒤로 더할 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음수가 나오는 순간부터 bn의 함수값들, bn이라는 이 수열의 항의 모든 것들은 다 얼마가 되는 걸까? 앞에 있는 수열의 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마인드인 거지. 이해하는 거야? 그럼 an까지 만약에 양수였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 bn이라는 수열의 합이 계속 항이 보태지고 있을 거야. 양의 함수값들, 그치? 양의 수열의 값들이.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음수가 되는 항이 등장하면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인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an까지의 합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bn번째 항이라 그러면 bn 플러스도 당연히 누구일 수밖에 없어? bn일 수밖에 없어. 다음 항이 0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그럼 뭐야? 거기서 힌트가 나왔냐? 그 최소자연수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4라고 했으니까. 이런 구조는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시작할 때부터 얼마인 거야? bn이 0, 0, 0, 0 이렇게 구조를 판단하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지금 그럼 d가 무슨 수라는 게 정해지고 음수라는 게 정해지고 그럼 항의 부호도 정해지네. 얘가 최소자연수가 4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 지금 b4랑 b5가 딱 어떻게 되는 순간이니까 같아지는 순간이 되는 거니까 네 번째 항까지의 항은 그대로 항이 커지거나 커질 수가 있다는 거. 그런데 다섯 번째 항부터는 그게 유지가 되려면 이 AK의 다섯 번째 항부터는 무슨 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 이해한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구조를 보는 겁니다. 그럼 A1, A2, A3, A4를 봤을 때 여기까지는 음수가 쭉 나와야 돼요. 무조건 음수. A5는 자, 여기서부터 양수가 나와도 되는데 얘가 0보다 커도 되고 0보다 어때도 돼? 크거나 아니 반대죠. 그래. 얘는 양수에서 쭉 나오다가 그치? A4는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양수야. 근데 A5부터는 그러면 음수가 돼도 되고 아니면 이 A5는 딱 얼마가 돼도 될까? 0이 돼도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의 조건이 이렇게 먼저 나오네. A4는 양수여야 하고 A5는 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어떤 범위 조건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특정 번째수의 항들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시작하죠. 그럼 B1이라는 것은 무지성 여기에 n에 그냥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다. 그치? 근데 첫 번째 항은 어차피 양수로 판정이 됐으니까 B1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될 수밖에 없냐면 4분의 2A1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 그럼 얘가 2분의 1A1이 되니까 그냥 2분의 1A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럼 이 2분의 1A가 지금 문제에서 1-B라고 표현이 됐으니 초항과 공차 사이의 관계를 하나 준 거. 그럼 관계가 하나가 더 있다면 등차 수열은 결정되기 마련이겠다. 그치? 그래서 그 조건이 하나가 더 있는 상태죠. 근데 하필 딱 몇 번째까지? 네 번째까지. 너무 고맙지. 사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더하는 건 의미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럼 이가 만약에 100으로 나와 있어도 1000으로 나와 있어도 이 값은 어차피 비포라고 적을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야. 그치? 그래도 착하다 그러지. 비포까지 넣어줬으니까. 100이라고 적었으면 아무도 안 풀었을 거야. 내가 100까지 어떻게 줘 이거 이렇게 하면서. 그치? 자, 그러면 어쨌건 간에 구조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럼 비포는 얘 4개 더하는 건데 4개까지 더할 때는 계속 양일 거니까 얘가 2분의 AK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B4라는 것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에 자, 이게 어차피 양수이게 판정이 됐으니까 2분의 AK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고 그럼 2분의 1의 A1부터 A2, A3, A4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 초항과 끝항의 합에 대한 2분의 1배가 그대로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A1-3분의 D가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럼 얘를 초항 공차로 다 표현하면 되겠다. 그렇지? 자, 이거는 결국에는 요합이랑 요합이랑 같으니까 자, 그냥 얘만 적어서 2배 되는 걸 약분한다 치면 어쨌든 얘는 A1 값이 A4가 되겠네. 컷? 그럼 A1, A1은 어떻게 될 거고? 날아갈 거고. 그럼 A4라는 것은 초항값은 몇 D가 되는 거니까? 3D가 되면 이게 마이너스 3분의 D가 된다 해서 자, 얘랑 두 개의 관계식을 연립하게 되면 초항 공차가 모조리 결정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수열이 결정하라는 문제였습니다. 끝. 자, 계산은 직접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14번은 좀 어렵습니다. 14번이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고3 모의고사인지 고2 모의고사인지 시간이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이 평균 변화율의 최대 최소가 뭐 0이다 이런 표현에 대한 조건 해석이 좀 나온 적이 있었거든. 그걸 가지고 얘 문제를 좀 잘 만들었는데 그것만 쓴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써서 해석이 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조건 분석부터 하나씩 해줄게요. 자, 이거 지워내죠, 13번. 자, 14번 보러 오자. F0가 1이고 최고차함 계수가 1이 4차함수가 있다. 상수항이구나. 여기서 y좌표 1인 상태로 이렇게 4차함수 그려주고 t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실수에 대해서 자, 지금 gt라는 식이 t 플러스 1이라 되는데 t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의 ft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이렇게 보면 얘는 평균 변화율이죠. 그치? 직선의 기울기 얘기하고 얘 그럼 시작하는 x좌표는 무슨 일이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끝나는 점의 좌표가 t가 된다.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정리했습니다. y를 오른쪽에서만 보라는 얘기라서. 그래서 나의 함수 그래프가 있다면 여기 이제 t까지에 대해서 어떤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뭐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 여기랑 t를 연결하는 이 평균 변화율이 결국 gt다. 직선의 기울기다. 이런 의미인 거죠. 여기까지 된 거? 그럼 t의 위치가 변함에 따라서 당연히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될 거니까? 변하고 있을 거니까 이 기울기를 지금 계속해서 관찰해 나가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1절. 자, 그러고 나면 얘가 구간 원료가 마이너스 1부터 닫힌 구간 k까지에 대해서 gt가 다음 조건에 만족합니다. 자,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건지 보니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만족하는 모든 양수 k의 뭔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다. 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봅시다. 나한테 베타 마이너스 할 때 함수값 정하라. 가 GT는 T가 0에서 최대값 0인 거지가 않는다. 그 다음에 나 GT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도록 하는 얘의 서로 간의 실무 개수는 2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GT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이라는 정점을 기점으로. 그지? 그러면 어쨌든 이 관계를 만족하는 이 구간의 k 값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제한이 되어서 표현이 된 건데 그럼 4차함수 그래프가 전혀 맥락상 어디에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본다 치면 그냥 마이너스 1을 아무데나 한번 잡아보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잡아본다 치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오른쪽에 어떤 t 값이 있지 않을까? 움직이는. 그럼 이들을 연결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무슨 t로 두겠다? gt로 두겠다. 그럼 t가 변하면서 이렇게 쭉쭉 변화하겠다. 그렇죠? 그럼 이것도 이제 gt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GT 이렇게 선의 기울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t의 위치가 이렇게 변하는 그럼 얘가 조금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접하는 데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쭉 증가하면서 자, 여기 TTT 되면 점점 더 이렇게 얘가 막 올라가는 상태가 되겠지. 그치? 그런데 먼저 이 GT는 T는 0인데 최대값 반드시 얼마를 가져야 돼요? 0을 가져야 되는데 구간 내에서 마이너스부터 K까지 구간 내에서 내가 보는 함수 그래프는 일단 마이너스에서 1에서 0인 구간이 되고 어딘가 K가 닫힌 구간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럼 봐봐. 지금 여기서 평균이 0이 되도록 하는 거, 최대 평균이 0이 되도록 하는 곳은 얘랑 함수값이 어떤 위치가 되는 걸까? 같은 위치가 되겠다. 그치? 그럼 0이 되는 순간에 일단 T값은 얼마가 되는 거고 0이 된다는 얘기는 한 거고 1절? 그런데 만약에 나의 함수를 정리하고 있는 구간 K가 여기 0보다 앞쪽에 있으면 말이 돼야 안 돼. 이 안에서 t가 0인 거는 구간 내에 포함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구간 내에서 정의되는 GT야. 이 구간. 얘 정역이야. 그래서 K가 무슨 수라고 되겠어?
양수라고 돼 있지. 그 말인즉슨 이 0 되는 지점보다는 K는 반드시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그럼 이 그래프에서 K가 당연히 0보다는 오른쪽에 이렇게 정역의 위치로 정될 수밖에 없고,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나의 그래프에서는 과연 평면의 최대가 0이 될 수 있냐 이거야. 아니지. 이때보다는 더 위쪽의 그래프가 드러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GT 값이 0보다 어떤 공간이 생기니까? 큰 부분이 생기니까 얘는 가속권의 모순의 그래프가 된다. 이런 느낌이죠. 그럼 이 경기에 지금 0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느낌이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위치로 이런 데가 될 수 있고 0의 위치로 이런 데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네. 그럼 뭔가 이게 얘가 이렇게 막 올라가다 평면이 잠깐 탁 0 됐다가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 평면이 내려가야 되겠다. 그렇지. 그게 0이 돼야 되니까 왠지 그때랑 얘의 높이가 어때야겠다는 생각이 같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든다고. 이해했니? 자, 그러면 이제 위치를 바꿔가면서 하나씩 해봅시다. 그래, 맞아. 결국에는 평면이 0인 거니까 이렇게 함수값이 같은 위치들에 대한 표현이 분명히 만들어지는 거고, 평면이 0이라는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럼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서 일단 접선 기울기가 최대가 되겠죠. 이 구간 내에서는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다. 그치? 그럼 여기가 딱 얼마가 되거든요? 0이 되거든요. 이때부터 여기 이제 K가 들어갈 수 있겠네. 자, 여기에 K가 있더라도 이 구간 내에서 만들어지는 평면의 최대값은 얼마니까? 0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가주권을 지금 만족하는 K의 범위를 우리가 한번 설정을 해본 것이냐, 여기서부터 얘랑 함수값이 어떤 위치까지는? 같은 위치까지는 갈 수 있어. 그럼 이 같은 위치에 지금 정역을 어떤 값인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 A라고 증가를 쳐봅시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가능한 K의 범위는 다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0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닫힌 구간이기 때문에 K에서 0부터 얼마까지가 되는 거냐면 그렇지, A까지가 되는 거야. 근데 K가 무슨 수라고 했으니까? 양수라고 문제에서 전제를 했으니까 여기는 등호가 원래는 빠져도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그럼 가족권만 만지면 여기 0에서 1까지니까 알파는 0이고 베타는 뭐였으면 좋겠어? A였으면 좋겠어. 는 무슨? 여기 등호 들어가 있잖아. 그럼 알파는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무슨 조건에 의해서? 나 조건에 의해서 K의 앞쪽에 있는 전체 위치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인 거지. 자, 그럼 이제 나 조건을 봅니다. GT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실근 개수가 몇 개라 그랬냐면 2개라 그랬어. 그럼 얘는 평면이 마이너스 1 되는 순간이 딱 몇 군데 생긴다는 얘기인데? 2군데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럼 보자. 얘가 막 평면이 변화하다가 0 됐다가 또 막 변화할 거야. 어디까지는 여기까지만 갈 거예요. 그치? 그럼 이렇게 막 끌어나가다가 평면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순간이 딱 한 순간, 두 순간밖에 없대. 그럼 보자. 이렇게 만약에 평면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쯤 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현재 여기가 t가 될 때도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지. 여기가 t일 때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지. 여기가 t일 때도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지. 이해했니? 그럼 얘는 이런 형태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 설정이 되면 GT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실근이 몇 개가 된다는 생각일까? 3개가 된다는 생각인 거야. 근데 그럼 얘를 줄여라는 얘기잖아. 교점. 그치? 그럼 이 마이너스 1,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을 지나면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을 그었을 때 이 4차 함수와의 교점이 3개는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교점의 개수가 곧 평면의 t값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평면이 마이너스 2분의 1은 t의 개수가 되니까. 그럼 이게 교점이 몇 개가 되려면? 2개가 되려면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을 그었을 때 이 아래로 볼록한 부분과 뭐 해야 된다는 사상일까? 그치, 접해야 된다는 사상인 거지. 이렇게 내가 여기 t값 하나랑 여기 t값 하나 두 개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죠. 가능합니까? 그럼 t값이 몇 개 나와야 되니까? 2개가 나와야 되니까 정의되는 k의 공간도 적어도 이 접점까지부터는 포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 거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k의 뭐가 되는 걸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니? 그럼 여기가 k의 시작이고 아까 여기 함수값이 같아지는 곳이 k의 무엇이 되는 거지? 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걸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 설계는 잘 됐어요. 여기까지 해서 짧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산수입니다. 근데 이게 산수가 더러워. 이 산수가 더러운 문제를
결국에는 요즘에는 잘해야 모의고사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필러 문항을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산수가 어떻게 들어갈지 같이 하나씩 할 겁니다. 이 그래프까지 그려놓고 그 다음에 같이 산수하러 가죠. 나 모의고사가 쌓이네. 쌓이면 안 되는데. 이번 주에 모의고사 하나만 줄까? 두 개 줄까 일단은? 쌓여도 일단 계속 해볼까? 그치? 쌓여도 계속 하자. 그래. 뭐 꼭 풀을 다 해줘야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자, 그럼 이제 필요한 4차 함수의 조건들만 쭉 나열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그때랑 똑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정의역이 먼저 첫 번째 시작이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먼저 여기 최대값 되는 x좌표가 0인 건 찾아줬고 그리고 여기가 베타인 게 잡혔어요. 자, 그럼 여기가 y는 1인 거는 자, f0가 1이기 때문에 설정되는 거죠. 일단 기분이 좋아. y는 1과의 교점의 형태들이 다 밝혀졌으니까 그치? 그럼 fx의 식을 빨리 작성해야겠죠. fx에다가 1 뺀 값을 왜냐면 우리는 함수값을 찾는 거니까 f의 함수를 찾기 위해서 그럼 fx 마이너스 1을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설정이 될 거고 그래서 fx의 함수식은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먼저 적자 x제곱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베타에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베타만 찾으면 돼. 그치? 자, 그럼 그 베타를 어떻게 찾을 건데 하고 봤더니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해석이 하나 더 있는데 이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을 그리면 얘가 알파에서 접한다는 내용이야.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을까? 여기가 마이너스 1,1인 게 밝혀지고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정해지네. 그럼 얘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이 밝혀집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여기서 내가 쓸 수 있는 조건이 몇 개가 있는지 보자. 함수와 함수가 접하잖아. 접점 x좌표가 알파인 거고 그럼 알파에서 이 둘의 함수값도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되고 무엇도 똑같아야 돼? 그치, 미분계수 같다 그러면 어쨌든 방정식 두 개 만들 수 있는데 문자 두 개 있으니까 그냥 계산이 복잡할 것 같지만 되기는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럼 해야지. 아니면 똑똑하게 다른 방법을 찾던가. 근데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부분은 이거기는 하다. 그쵸? 접한다는 조건이 있는 상태니까. 이해한 거니? 아니면 어떻게 해볼까?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치, 그걸 어떻게 더 쉽게 계산할지는 또 고민을 해볼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방법은 또 노가다를 치면 되겠네.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교점 모르지만 여기 알파에서 접한다는 거 있으니까 fx에서 1참수씩 뺀 거 알파를 이용해서 10 구성할 수 있을 거고 그럼 걔도 미정계수 하나지 않을까? 미정계수 두 개를 들어오네. 여기가 정해져 있으면 fx 마이너스 1차 함수씩 해가지고 뭐라 나오면 이 식이랑 이 식 서로 갖다 그려가지고 뭐 안되면 정비해서 개수 비교라도 시키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냥 하자. 그치? 시간 아깝다. 빨리 해야지. 그럼 알파에서 함수가 같으니까 첫 번째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식은 알파 제곱에 알파 플러스 1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 자 여기 알파 넣은 것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알파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1절 근데 얘들아 이거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알파에서 함수값이 같아. 그럼 알파에서 함수값이 같다는 건 사실 어떤 의미이기도 하냐면 이 함수식이랑 이 함수식을 연립했을 때 연립방정식의 해가 뭐가 들어간다? 알파가 들어간다 라는 의미이기도 해. 그러면 여기는 방정식의 해가
알파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요 식에 대한 계산을 조금 조리 있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플러스 1이라는 상수가 우변으로 넘어가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몇 분의 1을 될 거니까 2분의 1 되면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내면서 알파 플러스 1이라는 상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라는 생각은 어디서 하냐면 이 함수와 이 직선의 교점 중에 내가 좌표를 아는 지점이 반드시 하나 있으니까. 그게 무슨 일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해서 방정식을 풀려고 하면 알파 플러스 1이라는 공통인수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야.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얘를 좌변상 넘겨도 상관없어요. 방정식 푸는 거니까 이거 좌변으로 넘길까? 그게 더 편하겠어? 너네 편한 대로 해. 그러면 어쨌든 지금 알파는 우리가 찾는 알파는 마이너스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니까 그래도 얘 하나는 약분하면서 알파 제곱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 된다. 이 관계까지는 찾아낼 수가 있어요. 1번 됐니?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식을 열심히 뭐 해가지고 미분해서 알파를 넣을 건데, 자, 고비 미분 쓰면서 바로 알파 넣읍시다. 앞에 거 미분하면서 2알파에 알파 플러스 1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가운데 거 미분하면서 알파 제곱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지막 거 미분하면서 알파 제곱에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현재 미분계수로 몇 분의 몇이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야 해요. 자, 지금 가장 보기 쉬운 문자식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죠. 그치? 근데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첫 번째 관계식에 의해서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면 마이너스 2알파 제곱분의 1이라는 알파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럼 이 자리에 윽싹 들어가게 되면 뭐 분수식이 잠깐 생기긴 하지만 계산은 꽤 간단히 나올 수밖에 없는 방정식, 알파에 대한 방정식이 생길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집어넣으면서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2알파 제곱분의 1이 여기 들어가면 2알파 날아갈 거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알파분의 1에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하나 나오겠다. 그치? 맨 앞에 있는 식. 자, 여기는 마이너스 2알파 제곱분의 1 들어가면 알파 제곱 통째로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남을 거고, 다시 마지막 거는 어차피 베타가 없으니까 그냥 알파 제곱에 알파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1 된다 그러면, 자, 기분 좋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날아가게 돼 있고, 그럼 여기서도 또 알파 플러스 1은 0일 수가 있는 상태니까 없는 상태니까 어쨌든 이거 정리해서 알파 플러스 1 날리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분의 1과 알파 제곱의 합이 0이다라는 얘기가 돼. 자, 넘겨서 정리하면 알파 상승이 1이라고 하면서 알파가 1로 간단하게 나오긴 한다는 얘기죠. 끝! 자, 그래서 알파가 1로 정해지면 베타도 정해지게 되는 거고, 그럼 베타 값은 알파에 1 넣으면서 여기 1 넣게 되면, 자, 1 빼기 베타가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자리 바꾼 베타는 2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알파 베타가 다 정해지니까 함수식도 결정됐고 여기 대응되는 정역도 정리가 되니까, 자, 계산은 이제 집어넣자는 얘기가 되죠. 자, 해석도 뭐 나쁘지는 않고 계산까지는 뭐 꼭 알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산은 방법을 여러 개 탐구해 놓을수록 무조건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자, 잡아놓고 이렇게. 자, 또 다른 뭐 쉬운 계산법이 있으면 잘 연구해 보시고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벌써 12시네. 조금만 할까? 15번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니까 그래도 20번은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치? 20번 짧게 보고, 자, 20번을 얼른 해보고 20번이 끝나는 시간을 보고 되면 21번도 잠깐 보고 갑시다. 21번도 막 되게 드럽게 나와 있는데 드러운 문제는 아니에요. 조건이 많을수록 제한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그 항의 형태는 결정된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 됩니다. 경우의 수 같은 다툼 문제 같은 거니까. 자, 20번을 먼저 보면 부이차 함수예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1에서 x까지 ft dt에 ft 더하기 gt에 dx가 dt가 절대값 fx-gx를 만족시킨다. 자, 그때 f4 더하기 g4가
10이다. 얘는 뭔가 개수를 결정을 하는 느낌이고 그때 f6의 값을 k라 할 때 k가 얼마인지를 모든 k 값을 구하죠. 그래서 기분이 좀 나쁘네. 모든 k 값이니까 10이 하나면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다. 그죠? 자, 정리를 하나 하자. 아까 얘기했듯이 정적분 정의된 함수고 그 얘기하기 전에 부이차함수 fx, gx 차수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고 항등식이 나와 있어요. 당연히 첫 번째는 양변에 무엇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될까? 우리가 차수를 비교하겠다는 생각은 본능적으로 좀 들지 않았을까? 그지? 왜냐하면 부이차함수에 차가 나왔으니까 이게 이차함이 사라질 수도 있고 안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적어도 기반을 생각해보자. 이 알맹이에 있는 차의 함수는 가질 수 있는 함수가 1차거나 또는 몇 차일 수밖에 없을까? 2차일 수밖에 없어. 그지? 근데 얘들아 정적분을 하잖아. 그럼 차수가 올라갈 것 아니야. 그지? 그럼 이 합에서 2차함이 소거가 되지 않는다면 그 적분의 결과는 몇 차일 수밖에 없을까? 3차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얘가 2차함이 소거가 안 된다면 얘는 3차식으로 적분이 되는 형태의 결과가 나타나거나 여기 합에서 2차함이 소거가 됐다면 1차의 적분 결과니까 몇 차가 될 수 있을까? 2차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인 거잖아. 그치? 그럼 애초에 좌변이 3차의 적분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이 둘이 서로 같을 수가 있어 없어? 없는 상태니까 3차는 탈락이라는 얘기야. 그럼 좌변은 몇 차로 결정되는 거고? 2차. 그럼 우변도 몇 차로 결정된다? 2차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둘을 더해가지고 얘가 2차가 나온다는 말은 fx의 최고 차함 계수랑 gx의 최고 차함 계수는 크기는 같은데 무엇이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부호가 다를 거다라는 사상은 일단은 미리 가져놓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정적분의 결과는 2차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럼 이 함수식을 우리가 아까 hx라고 보면 이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h1이 얼마인 상태에서 0인 상태에서 hx의 뭐가 푸너 같은 식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둘을 결합하게 되면 h'은 현재 1이 되는 건데 그럼 1을 통해서 hx라는 넓이는 x는1에서 x축에 뭐한다? 접한다. 모든 조각들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지. 그런데 hx는 현재 몇 차 함수다? 2차 함수다. 그럼 2차 함수가 x는1에서 접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이 정적분은 정의된 함수 hx의 식은 빠르게 k의 x-1의 정실 무엇일 거다? 제곱일 거다. 여기까지가 설정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네가 다시 인테그랄의 뭐 1에서 x까지 ft 더하기 gt로 표현될 수도 있긴 하고 얘가 절대값의 fx 마이너스 뭐 gx 이렇게도 표현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식이 얘랑 서로 어떻다는 얘기냐면 같다는 얘기가 되고 여기 최고 차항의 계수 k를 어떻게 찾을까에 대한 얘기인데 뭐야 G4 더하기 F4 2분 그쵸 우리 정적분에서 정적분 정의된 함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안 했네 아직 H1이 이런 거 찾았고 여기 있는 함수는 뭐 가능합니까? 미분 가능하죠. 그럼 H'X가 fx 더하기 gx가 되는 거니까 그치 얘가 뭔가의 개수를 결정짓는 조건이 된다고 그랬는데 자 4를 집어넣으면 얘랑 똑같은 값이 되니까 H'사가 얘는 1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근데 hx의 방법이 이건 2차식으로 정의했네요. 그럼 H'X는 2k의 x-1일 수 있고 자 거기에 4 집어넣어서 12가 돼야 되니까 4분의 12 4 집어넣으면 6k가 되기 때문에 k는 2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해서 자 2배의 x-1의 제곱의 함수가 절대값 fx-gx로 정의가 된 겁니다. 그럼 이 fx-gx의 절대값이 이와 같은 2차식이 되는 거니까 케이스는 두 가지로 나뉠 거고 두 가지로 나누어도 된다라는 생각이죠. 당연히 저기서 모든 k 값에 합을 더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K 쓰면 안 되네. 이런 몰라. 다른 K야. 자 그러면 여기 F6가 K를
만족시키는 이 K 값을 모두 찾으라. 이거 어떻게 찾을까? fx랑 gx를 다 정하기는 너무 귀찮은데? h1이 0이다. 여기 써볼까? g6 G6가 안 나오는지 예, H1이 0이다. 더하기 이거는 F1이 F1이 됐고 이거 G4가 10이다. 이거다. 다 썼네. 누가 썼지? 최근에 모르겠다. 이거 정해줬다. 이 x 마이너스 2제곱이 절대로 F가 됐다. 그래. 왜 적었냐? 아닌데? 아! 우리 hx를 하나 냈다, 그치? 자꾸 얘를 빼네. 졸라 중요한 게 아닌데. 정적 번호 정리하면 돼. 그치? h의 구함수가 fx와 gx의 합으로 표현이 돼요. 그치? 우리가 방금 hx를 정의를 해버렸어. 2의 x-1의 제곱. 그럼 여기 도함수도 결정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 조건의 식이 h'x가 저기 분되면서 4배의 x-1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fx라는 게 무슨 x가 된다? gx가 된다. 자, 그 말인즉슨 fx와 gx의 관계가 정해진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나한테 찾고 싶은 건 어쨌든 뭐냐면 F6에서의 함수값이 K로 뒀을 때 뭔가 만족하는 K값을 다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주인공은 F인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G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정의되는 함수 G를 따져 나갈 때도 이 G를 누구로 표현하겠다는 목적성? F로 표현할 수 있다는 목적. 자, 그럼 이거부터 적는 게 아니라 G를 F로 표현한다는 내용부터 정리가 되는 게 맞겠다. 그치? F에 대한 관찰이니까. 그럼 이 G라는 함수는 지금 자 F를 넘겨서 보내주면 얘는 4x-4에다가 fx를 빼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다시 뺄 셈이 있는 상태니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f에 대한 함수로 절대값에 자 2fx에다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자 이 식이 지금 2배의 x-1의 전체 제곱되는 거니까 그럼 지금 가능한 fx의 모양은 몇 가지가 된다는 생각? 2가지가 된다. 절대값 이용해서. 근데 함수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값만 찾으면 되니까 그냥 여기 양변에다가 x에 뭘 집어넣어도 된다는 생각이면 6을 넣어도 된다는 생각이네. 그럼 6 집어넣으면 5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50이 될 거고 자 6 집어넣으면 얘는 그러면 절대값에 2k-64, 24에 다 빼는 거니까 20의 절대값 되면 자 그대로 2 약분되면서 없어질 거니까 자 25가 절대값 k-10이 되면서 자 k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양수일 때는 35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게 이렇게 마이너스 15라는 게 확인이 된다. 그치? 그래서 가능한 k값 2가지가 되고 이거 더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중간에 뭔가 잠깐 헛짓거리 좀 했는데. 자, 어쨌건 간에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좀 잘 정리를 하시고 그 안에서 기본, 정적분 정의된 함수의 표현들을 잘 활용을 함께 한다는 생각까지 자, 가져가면서 자, 20번 마무리 되고요. 자, 21번은 금방 하고 20분 안에 컷을 되는 걸로 합시다. 이거 되나요? 자, 그래. 여기까지는 가야 그리고 다음 주 시험을 좀 보지.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의 전체 제곱이 자, 더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자, 빼기 6은 0이 된다. 근데 잠깐 우리 원래 맨날 2개씩 받아갔었나? 네. 시험 치는 주간에 원래 2개씩이었어? 그렇다 신록 때 한 번 받고. 그치? 아, 신고가 있어서 하나만 줬던 거지, 그치? 그래, 같이 헷갈렸어. 자, 이런 단계 만족시키고 나 조건이 이제 아우 꼴도 보기 싫어요. 처음에는 그랬어. 나중에는 아니야. 자, 가조건이 C와 K는 1부터 10까지 AK에 자, 이런 수열 총합이 30이다. 일단 모든 항이 자연수다라는 조건이 있는 상태로 자, 그걸 만족시키는 A11의 총합을 구하시오. 일단 이 정화관계의 식에서 뭔가 반복되는 식이 나오니까 치환하겠다는 생각은 든다 뜻죠. 그래서 얘는 A0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의 구조니까 라지 A가 마이너스 3인 케이스나 라지 A가 2인 케이스를 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얘가 라지 A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되니까 자, 이게 마3이거나 2가 된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다음 항으로 갈 때 우리의 선택지는 몇 가지라는 얘기가 되는 걸까? 2가지라는 얘기가 되겠죠. 3을 뭐하거나 빼거나 2를 뭐하거나 더해가지고 다음 수열 항들을 구성을 하겠다. 일단 이 얘기가 됩니다. 됐니? 자, 그래서 양자택일이 되니까 이제 2가지 형태의 수를 쭉 뻗어나갈 건데 자, 그때 우리한테 이 10번째 한 가지의 합이 31을 주고 A11로 가능한 값을 모조리 찾으래. 그럼 처음부터 막 쭉 뻗어나가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생길 거 아니야. 양자택일의 문제니까. 그치? 그래서 나와서권에서 제한을 두는 겁니다. 자, 여기는 몇 칸 차이죠? 2칸 차이의 수열의 항들은 n이 1부터 3까지 갈 때 그 차이가 얼마 이상이 나면 안 된다? 4 이상이 나면 안 된다. 3을 초과할 수는 없다. 차이가 3까지만 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AN 있고 AN 플러스 1 있고 저기 그 다음 항이 나온다. AN 플러스 2가 나온다 치면 여기서 얘가 뻗어나갈 수 있는 게 마상 될 수도 있고 마상 풀이 될 수도 있고 풀이 마상일 수도 있고 풀이 풀일 수도 있고 풀이 이렇게 케이스가 몇 가지로 뻗어나가요. 어떻게 하면 4가지로 뻗어나갈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둘의 차이가 3 이하가 되려면 눈에 보이지 않니? 몇 번이랑 몇 번은 제외하라는 얘기야.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건 제외하라는 얘기죠. 3 빼고 3 빼고 차이가 6만큼 날 것 아니야. 2 더하고 2 더하고 차이가 4만큼 날 것 아니야. 즉 마상을 한번 했으면 필연적으로 뭘 하고 플러스 1을 하고 플러스 1을 했으면 필연적으로 다시 뭘 해라? 마상을 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게 n이 1인 것부터 3인 것까지 유지가 된대요. 그럼 어디까지 유지되는지 한번 적어보면 A3-A1도 차이가 3 이상이 나면 안 되고 2 넣으면 A4, A2도 차가 3 이상 나면 안 되고 A5, A3도 차가 3 이상 나면 안 돼요. 그럼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에 대한 나열되는 형태의 지금 더하고 빠지는 값들에 대한 조건이 나열된 거. 제한성이 생긴 거.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우리가
A 들어갈 때 처음에 3을 뺐다라고 해보자. 그럼 그 다음엔 반드시 플러스 얼마를 해야 되고? 2를 해야 되고. 플러스 1을 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3을 해야 된다. 얘랑 얘의 차이도 4 이상 하면 안 되게 3 이상, 3 이하 해야 되니까. 이해했니? 여기서 또다시 플러스 얼마를 해야 될까? 2까지 해야 돼. 자, 여기부터는 다시 조건이, 이 차이가 3 이하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럼 이제 얘부터 만족시키자는 거죠. 자, 3에서 5까지는 이번엔 차이가 더 줄었어. 2 이하야. 더 제한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지금, 자, 3부터 집어넣으면 A6-A3의 차이는 2 이하가 돼야 돼. 근데 얘는 지금 현재 3칸이잖아. 그치? 그럼 3칸을 또 건너뛰어서 케이스를 하나 더 분류해서 그리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을 건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 제한이 2 이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대로 한번 적어본다는 생각인 거지. 그럼 여기서 A6를 만들 때는 세 번째 항이랑 비교를 해야 돼요. 이렇게 두 개. 이 두 개 차가 2 이하가 돼야 돼. 그럼 생각해보자. 여기에서 플러스 1을 하면 마상 빼고 2 더하기 2 더하면 얼만큼 큰 수가 될까? 증감이 플러스 1만큼 숫자가 되겠지. 다시 마상하고 2 더하기 2 하면 그치 3 뺐다가 4 더하는 거니까 1만큼 큰 수가 되겠지. 그럼 얘는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해. 마상하면요 얼마만큼 작은 수가 될 거니까 4만큼 작은 수가 될 거니까 마상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정을 하자는 얘기죠. 자 그럼 얘를 여섯 번째와 세 번째만 비교할 게 아니라 4랑 얼마 더 넣으라는 얘기니까 5도 0을 넣으라는 얘기니까 A7과 A4의 차도 비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AA8과 A5의 차도 한번 비교를 해서 자 여기서 그럼 몇 번째 안까지 정해준다는 얘기냐면 8번째 안까지 정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9번째, 10번째, 11번째 정해져 안 정해져? 안 정해져. 그러니까 케이스를 분류를 해가지고 그때는 자, 이 항이 30되도록 가는 어떤 모든 항에다 자연수 조건을 잘 사용해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얘는 지금 마상에서 출발하는 걸 먼저 했으니까 얘는 1번 케이스를 본 거고 그럼 이거 1번 케이스만 해석되면 2번 케이스는 그냥 한 번 더 해보면 되는 거다. 그치? 이상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거만 해줄 테니까 두 번째 거는 직접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어디를 출발로 잡을 건데 라고 하는데 특정하게 모양이 정해진 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우리가 지금 정추론하고 있는 상태니까 시작하는 값을 그냥 하나의 자연수로 잡으면 되겠죠. 자 자연수 K로 잡는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는 K 빼기 3이 될 거고 여기는 K 마이너스 1 될 거고 여기는 K 빼기 다시 4가 될 거고 얘는 2 더하면서 여기는 K 마이너스 2까지 되는 거. 자 여기에서 아까 2 더한 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자 세 번째랑 비교했을 때 그치 2 더하기 됐다. 3 때는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여기는 2 더하면서 K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럼 다시 여기서 보자. 네 번째랑 여덟 번째, 일곱 번째를 좀 비교를 해야 되거든. 이 차이도 2 이상이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 이하여야 돼. 그럼 여기에 2를 더한 항은 3이 될 거고 3 빼는 거부터 해볼까? 여기 2 더하는 건 어떨래? 자 2를 더하는 거는 K 플러스 3이 될 거고 3을 빼는 거는 K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누가 되고 누가 안 되는 게 보이지? 이 둘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위에 거는 차이가 치니까 안 되겠죠. 밑에 게 차이가 일단 된다 이런 생각인 거지. 이해했어? 네. 얘들을 합산해서 계속 계산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면 그냥 두 가지 케이스 적어놓고 배제하는 게 이제 훨씬 편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적습니다. 그럼 여덟 번째 하면 여기는 다섯 번째 항이랑 비교를 해야 되고 자 그럼 K-2에다가 얘가 1을 더하면 K고 그래도 4를 빼면 K-5예요. 되는 건 뭐지? 그치 위에 거 K가 되는 거지. 이렇게 여덟 번째 항까지 모양은 정해주겠다 이 생각이에요. 그럼 이제 아홉 번째 항이랑 열 번째 항은 정해져야 안 정해져? 안 정해져. 근데 우리가 아까 봤을 때 두 칸 갈 때 갈 수 있는 케이스가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다고. 그치? 그럼 다 적어보는 거지. 마상하면 K 마상일 때 그 다음에 얘가 2 더하면서 K 플러스 1일 때 네. 다음 거부터 하자. K 플러스 2랑 K 마이너스 3일 수 있고 자 여기 다시 2 더하면 K 플러스 4랑 자 3 빼면서 K 마이너스 1일 수 있어. 2 더하면서 K 마이너스 1이랑 2 빼면서 3 빼면서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수 있다. 자 그럼 이 10개 항까지 이제 총합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총합이 30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럼 얘를 싹다 더할 건데 어차피 K는 모든 항에서 드러나 하나씩. 몇 K는 자동 완성일까? 그치 10K는 자동 완성이야. 그럼 10K에다가 여기는 증감되고 있는 수치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몇이 되는 거냐면 30이 돼야 돼. 그런데 얘가 지금 K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얘가 좌변이 10의 배수다, 그치? 여기 빠지는 값도 반드시 누구에 빠지거나 더해지는 값도 누구의 배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10의 배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산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지금 뒤에 4개 항의 모양은 다르지만 이 8개까지 항 모양은 똑같으니까 8개까지 먼저 이 증가하는 내용을 계산을 미리 해놓는 게 편하지 않을까? 된 거? 자, 마산 마일, 마사 마일, 풀일 마일, 여기는 풀 0이니까 없습니다. 그럼 요거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8 생기고 마이너스 10 생기고 자 그대로 다시 마이너스 1만큼 더 생기니까 얘가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겠네. 된 거? 그러면 2 더해지고 여기 4 더해지면 여기는 마이너스 5 되고 마이너스 5에 만족하는 자연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탈락. 그럼 요거랑 요거 계산되면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얼마 되면서 10 되면서 아 여기서 K가 얼마인 게 하나 나오네? 4인 게 나오네. 근데 K는 4가 될 수 있을까? 그치. K-4가 무슨 수가 아니라서 자연수가 아니라서 탈락이고. 자 그럼 여기서 마1, 마3, 마1 하면 지금 마이너스 4 더 보태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5인데 되면 안 돼요? 안 되고 4.5니까. 그럼 마상 마이너스 하면서 마이너스 9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20 되면서 아 나의 K 값은 얼마가 되는 거구나? 5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항이 정해집니다. 그럼 K가 지금 5가 되는 상황에서 결정된 게 이 모양인 거니까 그럼 10번째 항의 모양이 지금 얘는 무슨 일인 거? 마이너스 1인 거. 가능한 모든 11번째 항을 찾는 거니 여기서 그냥 우리가 하던 게 플러스 2에서 1만 되거나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가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생각이죠. 자 그래서 1번 계산의 과정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모르는 자연수. 그러네. 잠깐만. 그럼 얘도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들어오니까. 그 A6가 그 A6가? 잘못 계산돼가지고 어디? 6번째 항이 안 돼. 왜? 몇 시간 계산했어? 1을 더해야 하는데 3을 더해가지고 여기 나오네. 언제부터 알았어? 처음부터. 아이씨. 큰 그림이야? 그러네. 2 더해야 되니까 K가 된 거죠. 2 더하면 안 되고 3 빼면 차이가 1만큼 나니까 되고 자 8번째 항이라 자, 2 더했을 때 차이가 1 나니까 되고 3 빼면 차이가 너무 커지니까 안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9번째, 10번째 항 정하는 거죠. K 플러스 1이고요. K 마이너스 3 4고요. 정신 차려. 자 2 더하면서 K 플러스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3 빼면서 K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2 더하면서 K 마이너스 2고 3 빼면서 K 마이너스 7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자 그럼 여기 8번째 항까지의 증감의 총합을 다시 계산해보면 마상 마일, 마사 마일 어쨌든 마이너스 10까지는 만들어지고 여기 마상 마일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4까지 되면 마이너스 14까지는 만들어진 상태. 자 그럼 여기서 총합은 10K에다가 자 그대로 4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이 30 된다 그러면 K는 4가 되는데 여전히 이거는 되는 게 없는 상태고 K 저기 4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 1 추산되면 마이너스 15가 30이 되는 건 여전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6이면 여기 마이너스 20 되는 거니까 여기서 K가 다시 얼마인 게 생기네? 5인 게 생기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얘가 지금 5로 K 값이 올 때 10번째 항이 정해지니까 10번째 항은 3이 되는 거고 그럼 11번째 항은 자 2를 더해서 5가 되거나 자 3을 빼면서 0이 될 수 있으니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고요. 자 마지막 거 11 빼면서 여기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탈락.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케이스가 완성이 되고 자 두 번째 케이스도 또 해보면 자, 가능한 A11이 찾아지겠다. 그렇죠? 자 이렇게 그래서 조건이 많다고 너무 난해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차이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으면 더하고 빼는 거에 대한
뭔가 교차나 제한성이 있다. 이런 거 봐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번 주는 몇 가지 정리를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끝.